여러분, 세금 한 푼 안 내고 대학도 무료, 병원도 무료인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혜택을 국왕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작은 왕국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 섬 북쪽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겨우 45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 수준이에요. 면적도 5,76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브루나이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거든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자원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브루나이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가 전부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게 다 여러분 돈이에요. 물건을 사도 추가 세금이 없고 집을 몇 채 가져도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한 푼 안 떼입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완전 무료입니다. 등록금이 0원이에요. 심지어 해외 유학을 가도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대학에 가도 학비를 국가가 다 내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유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줘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졸업 후 갚을 필요도 없어요. 의료는 또 어떨까요? 브루나이에서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거의 무료입니다.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진료비가 아주 저렴해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중병 환자들은 국가가 해외 의료비와 왕복 항공료까지 지원해줍니다. 주택은 어떨까요? 브루나이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줍니다. 중산층에게는 파격적으로 싼 가격의 땅을 분양하고 무이자 대출까지 지원해줘서 집을 짓게 도와줍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할 때까지만 살 수 있지만 엄청난 혜택이죠. 전기, 수도, 가스요금도 국가 보조로 말도 안 되게 쌉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0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싼 가격이죠. 그럼 브루나이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까요? 겉으로 보기엔 천국 같은 나라인데 실상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루나이는 절대왕정 국가입니다. 현재 국왕인 하산 볼키아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국왕이고 국방부 장관도 국왕이고 재무부 장관도 국왕입니다. 의회는 있지만 국왕이 임명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어요. 선거도 없고 국민들이 투표로 뭔가를 결정할 기회가 아예 없죠.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국가나 왕실의 통제를 받아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큰일 나고 인터넷도 검열받으며 SNS에서 정부 비판하면 경찰이 찾아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없습니다. 거리에서 시위하다가는 바로 체포되고 정당도 사실상 활동을 못합니다. 야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는 어떨까요?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이고 국민의 약 80%가 무슬림이에요. 문제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나 불교 행사를 할 수 없고 교회나 절을 세워지을 수도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서 조용히 기념하는 건 괜찮지만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캐럴을 부르면 안 됩니다. 2019년에는 더 충격적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이 전면 시행된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사형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통도 투석형이고 절도는 손목을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유명 연예인들과 인권단체들이 브루나이 보이콧 운동을 벌였고 각국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력 때문에 브루나이 정부는 사실상 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여성의 권리는 어떨까요? 브루나이 여성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히잡을 쓰는 건 강제가 아니고 대부분 쓰긴 하지만 안 쓴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으며 대학 진학률도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건 분명합니다. 고위직의 여성이 거의 없고 상속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2배를 받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아들은 딸의 2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거든요. 재판에서도 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 가치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술은 어떨까요? 브루나이에서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술을 주문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도 술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술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공항에서 신고하고 일정량까지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시면 안 되고 집에서만 조용히 마셔야 합니다. 무슬림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태형을 맞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도 금지입니다.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는 불결한 음식으로 간주되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팔 수 없고 슈퍼마켓에도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비공식적으로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용히 거래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들이 있는데도 브루나이 국민들이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때문입니다. 국왕의 생일이 되면 나라 전체가 2주 동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국민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공무원들은 보너스를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국왕이 자선 행사를 열어 현금을 직접 나눠줍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왕은 자주 국민들과 만나는 행사를 열어요. 왕궁을 개방해서 국민들이 직접 와서 국왕과 학수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왕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국왕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개인 재산이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입니다. 왕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왕궁 중 하나로 방이 1,700개가 넘고 화장실만 250개가 넘습니다. 차고에는 고급 자동차 콜렉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온갖 명차들이 수백 대씩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한 특별 제작 롤스로이스도 여러 대 있다고 해요. 개인 전용기도 여러 대 있는데 보잉 747을 개인용으로 개조한 비행기도 있고 내부가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왕이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는 편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루나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가 폭락했을 때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 재정도 적자를 봤어요. 이 때문에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금융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인구가 적어서 내수 시장도 작고 석유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산업이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간 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혜택 많은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데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해외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파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 브루나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외국인인데 대부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건설 현장, 식당, 가게 등 브루나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합니다. 문제는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브루나이 국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낮으며 근무 조건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가 이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브루나이 투자청이라는 국부 펀드가 있는데 석유와 가스로 번 돈을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브루나이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21세기의 절대 왕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주는 나라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나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제한, 종교적 억압, 인권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브루나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 브루나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치적으로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지만 자유롭게 투표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무엇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는 국가, 자유, 복지, 그리고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